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라왕 사기수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왕 요즘 얘기가 한참 많죠. 뭐 마약왕이다, 의자왕이다, 뭐 여러 왕들을 알고 있는데 빌라왕들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지금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빌라 집주인분들, 세입자분들 이런 분들은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이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 빌라란 무엇인가? 황금성과 투자 가치는 좀 떨어집니다. 시세 차익을 보기가 조금 힘든 물건이죠. 2억에 샀는데 뭐 4억이 되거나 뭐 8억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은 물건인데, 하지만 거주 편의성은 아파트만큼 좋고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 대비해서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높고 매매 수요는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전세는 어차피 전세금 돌려받는 거니까 좋은 집, 새 집을 싸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매매는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매매가 수요가 낮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빌라인데 참 이쁘게 잘 지어요. 요즘 그 빌라 같은 경우 어지간한 아파트처럼 외형은 깔끔하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혹하겠죠. 자, 빌라 내부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사진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빌라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 화려합니다. 벽지도 그렇고, 이거 보시죠? 벽지가 엄청 화려하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놓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이쁜 거로 갈아놓고, 바닥도 그렇고, 아무튼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부만 딱 보면은, 와, 이거 좋다. 아까 봤던 가격보다 훨씬 싼데 집은 더 좋네. 이래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빌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커튼을 항상 쳐놓습니다. 왜냐면은 뷰가 안 좋으니까. 빌라는 이렇게 불투명 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앞이 막혀 있어 가지고 약간 그런 단점들은 있는데, 커튼 쳐놓고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어지간한 아파트 인테리어 해놓은 것처럼 삐까번쩍하게 잘 해놓습니다. 자, 오늘 캐릭터는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캐릭터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글씨로만 얘기하거나 말로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캐릭터를 임의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집주인 A씨, 잘생긴 남자 집주인 A씨, 그리고 세입자 B,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빌라왕 C, 뭐 이분도 나쁜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돈이 많고 좀 부유해 보이는 그런 빌라왕 C를 캐릭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주인 A씨가 있는데 빌라를 팔고 싶어요. 빌라를 사서 갖고 있었는데 가격도 안 오르고 이게 약간 애물단지 같거든요. 대부분 빌라 주인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빌라를 팔고 싶은데 1년째 안 팔려서 고민 중입니다. 부동산에 내놨는데 1년 동안 연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 빚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난 빌라 말고 그냥 아파트로 대출 좀 껴가지고 이사를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 A씨가 현재 자기가 자기 돈 주고 빌라를 사서 살고 있는 집주인 A씨입니다. 자, 세입자 B가 있습니다. 이분 아직 전입을 한 건 아니고요. 자금이 넉넉치 않아서 아파트 전세는 못 가고 빌라 전세를 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깨끗한 집,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축을 원하죠. 신축 찾으면은 아파트는 힘들고 빌라 같은 경우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깨끗한 빌라 전세를 원하고 있는 세입자 B가 있습니다. 자, 빌라왕 C, 위 둘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개인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득을 취하려는 조직,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봅시다. 부동산, 이 둘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조직, 맞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범법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득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 뿐인 거죠. 자, 뭐 악당 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좀 밝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자,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빌라왕 C는 집주인 A씨에게 2억의 집을 사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야, 2억의 집을, 내 집을 사준다고? 완전 개이득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전세를 놓는 조건을 겁니다. 전세를 놓는다? 그게 뭐지? 집주인 A는 좀 꺼림칙하지만 집이 워낙 안 팔리니까 당연히 승낙을 하죠. 2억에 사준다니까 당연히 자기는 집을 파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빌라왕 C는 2억 2천의 전세 매물을 올리고 거기 세입자가 B가 걸려듭니다. 아까 그 여자가 야, 괜찮은데 2억 2천이면은 뭐 이래저래 해서 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으니까 전세는 안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뭐 보증보험 같은 것도 들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빌라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보다 많고 실거래를 알 수가 없으므로 역전세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가 3억짜리인데 내가 전세를 2억에 들어가는 건지, 뭐 2억짜리인데 전세를 2억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가격을 언제 알 수 있다? 내가 집을 팔 때 알 수 있다. 남에게 팔 때 그 가격이 시세인 거죠. 빌라는 시세를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얼마에 팔았다더라 하는 게 시세가 되기가 힘들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찌됐건 전세 2억 2천에 들어갑니다. 뭐 싼 거 같잖아요. 아파트 전세만 보다가 빌라 전세 새 집인데 2억 2천에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죠? 세입자 B는 집주인 A의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안심하고 계약을 합니다. 일단 A의 등기부등본은 깨끗하죠. 뭐 문제가 없으니까 깨끗한 거고 당연히 안심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그냥 일반적인 전세 계약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몇 달 뒤 집주인 A는 예정된 수순대로 빌라왕 C에게 2억의 집을 매도합니다. 아싸, 팔았다.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죠. 집을 팔았어요. 2억에 판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억에 사서 이 사람에게 2억 2천 전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빌라왕 C는 이 과정을 통해 현금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나갈 때는 배째 시전을 할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은 올려서 팔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거를 100%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2천만 원이 개이득입니다. 갭 투자인데 갭이 플러스죠. 보통 갭 투자는 내 돈을 좀 어느 정도 박아서 들어가는 건데 오히려 돈이 생겼죠. 갭 투자를 했는데 이게 빌라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있으니까 전세가 얼마다 매매가 얼마다 딱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가면 위험하겠다 안 위험하겠다를 알 수가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 돈이 추가로 들지 않으니까 계속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빌라는 많이 사고 전세도 많이 놓고 돈은 돈대로 남고 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계속해서 집을 사는데 돈이 계속 남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악의는 없죠. 비싸게 전세를 놓고 있는 거고 집도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사망을 하면 어떡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사람이 죽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과정에서 세입자 B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단지 집주인이 죽었을 뿐인 겁니다. 등기부등본, 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A로 되어 있으므로 깨끗함, 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 인수를 보증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는 누군가 상속을 받지 않는 한 구상권 청구할 대상이 없어서 인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걸 상속을 하면은 아들에게 청구를 해가지고 반환을 하면 되는데 아들이 만약에 안 받겠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뭐 빌라값이 2억에 샀던 애들이 다 3억이 되고 돈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상속을 받겠죠. 자녀나 다른 분들이 상속을 받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을 받지 않겠죠. 2억짜리가 1억 5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상속을 거부하면은 구상권 청구할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세 사기, 뭐 빌라왕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처음에 의도는 어떤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서 위법성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불법으로 취득을 하거나 불법으로 전세를 놓거나 불법으로 무엇을 한 거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법의 맹점을 이용을 했다고 해야 되나? 법의 맹점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빌라를 2억 2천에 전세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그랬으면은 괜찮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전세를 너무 비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빌라 전세 들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항상 예전부터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세를 들어갈 때는 그 매매 가격의 한 60%? 이 정도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2억짜리 빌라였으면은 뭐 한 1억 2천? 이 정도의 전세가 들어갔으면 이런 걱정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애초에 그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현재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은 엎질러졌고 집주인은 사망을 했고 세입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지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 마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민간과 민간이 진행하는 일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계속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인 보완 장치는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 사기 대처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를 들어갈 예정이거나 전세를 지금 살고 있거나 집주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구독을 꼭 해두셨다가 다음번에 이 내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